예, 김 교수님. 네. 먼저 뭐 청와대 얘기부터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9개월 만에 물러났는데요. 지금 물러난 이유는 본인 뭐 문제라기보다는 아들이 아들이죠. 입사 지원서를 이렇게 여러 군데 냈는데 그것이 지금 탈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데 이런 정도까지 됐어요. 사실은 그 조국은 2년 가까이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2년 2개월이었죠. 예, 그 하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결국 조국 대전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부 단명이에요. 예, 그러네요. 단명이고 이 전임자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결국은 박범계 인사 패싱으로 이제 사퇴를 했고 뭐 이분도 이렇게 되면은 뭐 1년을 못 채운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실세 중에 실세 자리인데 이 단명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정국이는 왜 물러난 거예요? 아들이 이제 기업체 한 5곳에다가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요. 지원서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예, 입사 지원서에 입사 지원을 하면 그 자기 소개서 같은 양식도 있고 자소서라고 그러죠. 예, 자소서. 네. 항목이 있잖아요. 네, 다 있죠. 경력사항 뭐 맞습니다. 대학 시절 성격의 장단점 네. 저희들도 좀 써봤죠. 그렇죠. 옛날에. 근데 자신에 대한 소개는 일체 없고 아버지가 BH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사실만을 그 각 항목별로 한 줄씩 집어넣는데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성장 과정 항목인데요. 예. 성장 과정 항목에서 인트로덕션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현 민정수석이신 김진국 민정수석이십니다. 아니, 성장하고 아버지가 민정수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뭐라? 학창 시절인데요. 예.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2단계죠. 그래도 아들이 민정수석이 아버지가 센 자리에 있는지는 아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회생활도 안 해봤는데 되게 조숙한 것 같습니다. 31살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체 취업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알 만큼 그렇죠. 지각이 예. 있는 나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들 31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단계로 항목별로 이 압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문장을 그 서술을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장단점 항목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기업의 꿈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경력 사항에 가서는 한번 믿어보시고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요. 이 아들이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31살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마 이런 기업체 지원서를 아마 몇백 장 썼을 겁니다. 많이 썼겠죠. 많이 썼다고 봐야 하고 맞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취업이 어렵구나. 취업 절벽이라는 게 실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인데 맞습니다. 안타깝죠. 현실이. 취업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쓴 거 아닙니까? 근데 딱 하나 말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성장 과정, 학창 시절, 성격 장단점, 경력 사항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원 동기 및 포부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제가 이곳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나는 뭐 그렇게 한 연봉도 한 3,500 내지 4,000이면 그냥 이 적정한 수준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예, 되게 희망 연봉 이 정도들은 쓰죠. 그러니까 이 김 수석의 아들도 정말 절실하기는 절실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본인도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버지 그래도 청와대 민정수석인데 취업도 못하고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느냐 그런 소리를 그 지원 분야도 되게 야무지게 했어요. 금융영업입니다. 금융영업이라는 게 되게 권력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 놓으니까 뭐 전화 한 통으로 대부, 대출 뭐 이런 그렇죠. 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아마 이쪽을 찾아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본인 말로는 그랬습니다. 너무 취직을 하고 싶은 마음에 철없고 경솔한 행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시장이 있잖아요. 예. 그 시장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넘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배님 때는 뭐 고졸자의 한 10% 정도가 대학을 갔나요? 맞아요. 뭐 저희 때는 한 15%, 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그 70% 가까이가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본인 희망도 희망이지만 부모님들 압력도 있고 해가지고 네. 결국 좋은 데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률만 치열하게 부풀리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렇겠죠. 네. 저희 초등학교 졸업생이 한 150명 됐는데 그때 지금 저희처럼 4년제 정식 대학을 나온 사람이 3명뿐이 안 되는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시골에서 말씀하시는 예, 거죠? 시골이죠. 네네, 시골이니까 아주 그렇죠. 깡통 시골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이제 워낙 대학을 또 YS 때 엄청나게 늘려줘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을. 그래가지고 양적 학대가 있었죠. 예, 양적 학대가 너무 있다 사실은 보니까 그래도 양심이 좀 있었든지 제출 이력서를 모두 회수를 하고 면접에는 안 갔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자기가 해놓고 보니까 코미디잖아요. 그래서 반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김 수석 이제 전 수석이 되겠네요. 김 전 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쿨하게 예.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인정했습니다.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예, 그리고 바로 부모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고 이제 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또 5개월도 이짝저짝 남은 것 같은데 네. 바로 이렇게 탁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거 보면은 전격적이라 할까 이렇게 지금 수리를 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를 더군다나 앞두고 있어서. 이 문재인 정권은 공정 뭐 이런 걸 그렇죠. 많이 따졌지 않습니까? 네네. 예. 맞습니다. 기회는 뭐 평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도 들어맞는 것은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공정의 문제라는 게 특히 젊은 층들한테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30하고 예. 그 이 중도 지지층이 결국은 승패를 가늠할 텐데 그 2030한테 가장 중요한 하도가 공정이잖아요. 공정인데 지금 뭐 김수석의 아들이 그 이런 식으로 했으니 뭐 조기 수습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김수석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은 자기들끼리 해전문 인사를 한 거예요. 이 양반이 감사위원 할 때 되게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예. 탈원전 경제성 평가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을 가지고 내부 회의 할 때마다 계속 딴지 제동을 걸고 걸고 제동 걸었던 사람이 감사위원으로서 김수석이에요.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뭐 잘 아시지만은 이 동네 사람들 경력이라는 게 뭐 민변 출신, 민변, 참여연대 뭐 그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예. 민변 출신은 기본이고요. 요 안에서 성진골이 말하자면 해마루 법무법인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에 대표 변호사를 했습니다. 노무현이 만들었던 법무법인 해마루. 지금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여기 핵심이었죠. 그렇죠. 뭐 여기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때 법무비서관을 했는데 그 법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민정수석실 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금 현 문재인이 민정수석을 할 때 그 밑에 법무비서관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경수사 업무도 하고 뭐 공직기강 반부패 인사검증도 이제 하잖아요. 예. 하는데 이제 그 민정수석실의 법무비서관 자리가 그렇게 센 자리는 아니에요. 그 4개 비서관 중에서. 그래도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했고 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오기 전에 실제로 뒤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슈퍼 실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소문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수석하고 당시 네. 같이 근무를 한 데다가 노무현 사건 났을 때 변호인도 변호인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사건 때 변호인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믿을만 하죠. 그러니까 감사위원도 시켰고 문재인한테
이 불리한 감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계속 제동을 건 거 맞습니다. 아니었겠습니까? 예. 선골로 봐야 됩니다. 선골이네, 선골. 예. 선골 중에 선골입니다. 예, 그렇게 네, 보여지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5명의 네. 이 민정수석이 전부 불명예 퇴진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민정수석 잔혹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정수석이라는 게 공직기강, 공직검증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렇게 5명의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갖고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건 뭐 민정수석을 누가 임명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몇 개월짜리 예. 단명했죠. 문정수석을 임명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임명권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문재인의 책임이죠. 전적으로. 그러니까 캠코더 인사, 끼리끼리 인사, 집안 인사, 패밀리 정권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패밀리 이런 정권.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한 채의 반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거는. 이 정권 들어서는 인사 참사가 뭐 이번 일뿐만 아니고 뭐 네. 민정수석뿐만 아니고 개각 때마다 인사 참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관이 아니에요. 김진국 수석 투명한 사람이다. 아이 트러스트 이렇게 해줬는데 정말 오지랖이죠. 아니 박범계 장관은 네. 이런데 자기가 나설 자리입니까? 더군다나 법무장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낯설 자리가 아니죠. 이 법무장관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대장동 사건 이것은 딱 사실상 지금 김호수가 검찰총장은 하고 있지만 김호수가 뭐 있는지 자체도 없는 모르고 수합이 종자이고 실질적으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봐야죠. 대장동 비리는 다 덮어버리고 예, 그렇게 됐죠. 이런 문제까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나서 이 박범계 행태야말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행태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박범계 자기가 보더라도 사안을 명확히 보고 그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사정기관의 장관으로서 해야 할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감 아니에요. 네. 감으로 느낌으로 김수석은 투명하다. 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닮아서 오지랖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런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라고 했잖아요. 잘하는 거죠. 하다못해 지금 이 박범계 이런 행태가 잘못하면은 또 이쪽한테로 이재명한테도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 조홍천이가 급히 수습이 나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제하라고. 자제하라고. 예, 그렇죠. 오지랖 늦게 왜 청와대 일까지 이렇게 나서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적인 판단을 표출하는 거 이렇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냐.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조홍천이가 여기도 이재명의 무슨 종합 상황실장인가 공동 상황실장인가 하고 있습니다. 센 자리 들어갔네요. 그래도 이 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박범계 이야기가 잘못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 문재인이는 조기 수습한다. 이 칼날같이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것은 조치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박범계가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꼴입니다. 꼴이 되니까 얼른 나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똥볼 찬다고 하는 거예요. 똥볼. 맞습니다. 헛발질을 하고. 자기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이 오지랖 넓게.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선거 관련 장관들을 전부 민주당 사람들을 데려다 놓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과거 같으면 쭉 중립내각을 구성했잖아요. 선거 앞서서. 그렇죠. 전임 대통령들은. 진위 부대로 한 거죠. 지금은 오히려 그냥 뭐 중립내각은 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다 갖다 박아갖고 친위 부대를 딱 해놨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형에 적극적으로 선거 전형에 활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천명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김진국이 이렇게 하루 만에 목 친 것도 무슨 큰 반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칫하다가는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면 맞습니다. 청와대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나게 생겼어. 네.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반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부터 미스터 칠판들인데 뭐 반성이 반성을 아니라 모르는 사람. 꼼수에 능한 사람. 이게 꼼수의 아주 꼼수. 전형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 속이는 거예요. 예. 사실은 야 문재인 그냥 단칼에 치네. 그게 아니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잖아요. 예.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뭐 좀 저희들이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걸로 이렇게 믿겠습니다. 네.